10억을 벌었더니 생긴 일, 이거는 제 이야기다기보다는, 네, 제가 어저께 스터디하면서, 네, 한 훌륭하신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분의 입으로 들으니까, 정말 색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10억을 벌기를 꿈꾸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제 영상 보고 있는 분이 10억을 훌쩍 이상 더 버신 분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꿈꾼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뭐 텐인텐 카페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10년 안에 10억 벌기. 이거 아시는 분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거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삽니다. 네. 이게 옛날에 되게 유행이었을 정도로 10억이라는 상징성이 사실 있잖아요. 그죠? 10억이 가진 상징성이 있는데 요새 뭐 한 10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건 뭐 제 생각일 뿐이니까 그분이 한 3년 정도 3년을 갈아 넣어서 10억을 버셨대요. 정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어저께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셨더라도 네,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그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꼭 금융자산 아니라도 됩니다. 10억 이상의 자산을 일구셨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해내신 분들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10억이 아니더라도 1억을 모았다. 뭐 나이가 몇 살이든 20대건 30대건 40대건 뭐 80대건 1억을 모았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셨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진심으로 제 바람입니다. 1억을 모았으면 그냥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진심입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1억을 벌고 10억을 벌면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10억을 찍는 순간 뭐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지 싶을 만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더 높은 곳을 보죠. 더 높은 곳을 보고 100억을 향해 가죠. 네. 이렇게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럼 100억을 번 사람은 또 뭐 1000억을 바라보고 살겠고 1000억을 번 사람은 1조를 벌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계속 그렇게 삽니다. 계속.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목적지향적인 삶이죠. 이렇게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면 행복지수가 좀 낮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늘 무언가를 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이것도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이루면 빨리 심심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네. 무언가를 갈구하며 사는 삶. 이게 저는 그냥 사람의 취향 문제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본인이 추구하는 삶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런 삶을 진정으로 원하고 그렇게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게임 같은 거죠. 이런 게임 같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걸 이룰까 못 이룰까 뭐 이렇게 사는 삶 자체도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죠. 근데 저는 이건 제 케이스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정답은 전혀 없어요. 삶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그 모든 여정을 다 사랑합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여정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이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그 순간마저도 저는 사랑합니다. 인정하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두 아들이 저를 비난할 때가 있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제 아내도 저를 이렇게 힐난하거나 뭐 책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마저도 사랑합니다. 제 모든 여정을. 그래서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는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지금 40대인데 40대가 되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훨씬 더 많이 행복해진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지금 저는 아직도 꼬꼬마니까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죠. 50대가 되면 또 어떨지, 60대가 되면 또 어떨지, 70대가 되면 또 어떨지 뭐 모르죠. 알 수가 없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더 이상은 내 재산의 액수가 나의 행복을, 내 삶을 좌우하진 않는구나 라는 걸 몇 년 전부터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제 크게 관심사는 아니에요. 요즘에 뭐 10억, 100억, 뭐 몇백억 막 이런 숫자들의, 저 수학과 나왔거든요. 저도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숫자는 의미가 없다는 거를 저는 삶에서 되게 깊이 있게 깨닫게 됐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저는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저랑 만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일하느라 바쁜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이거는 뭐 돈이 가장 큰 목적이 있었을 때는 이게 가장 큰 이유였죠.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까? 이게 더 큰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나와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내가 나와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거를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나랑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나하고 더 자주 만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거를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성공학을 강의하고 제가 깨우친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가끔씩 이렇게 욕먹을 때도 있고 왜 욕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욕먹을 때도 있고, 뭐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좋아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게 돈이 뭐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런 돈이 제 판단 기준은 아니에요. 이걸 내가 원하고 있나? 이거를 항상 묻게 됐어요.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할까? 재밌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전에도 많이 생각했죠. 왜냐하면 돈이 되면 내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이 되는 일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인내력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냥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인내력이 저랑 가까운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인내력이 워낙에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또 알고 있어요. 네. 저희 가족들도 알고 있고, 네, 제 가까운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면 이유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저랑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니까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재밌을까? 뭐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거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는 제가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네, 힘든 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네, 저는 그냥 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언젠가부터는 네,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네. 제 모든 여정을 다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고백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질문할 수 있겠죠.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술작품 조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칫 신경을 안 쓰면 한번 이렇게 엇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 삶이니까.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다고 이 흠집이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제 삶에 흠집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흠집. 제가 생각하는 흠집은 내 삶의 철학과 배치되는 일을 일부러 했을 때 그게 흠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철학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일부러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일부러 내가 비열한 일을 했다. 그럼 그게 정말 흠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되게 스테이블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복이 별로 없어요. 감정의 기복도 별로 없고, 네, 체력의 기복도 별로 없고, 컨디션의 기복도 별로 없습니다. 10년 전의 저를 생각하고 20년 전의 저를 생각해도 저는 그냥 늘 좀 한결같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계속 비슷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뭐 노인네의 삶이라고 하는데 노인네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 비하 발언은 아니고 좀 심심한 삶이죠. 누가 봤을 때는. 하지만 저는 설레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봤을 땐 되게 재미없는 삶일 수 있지만 저는 뭐 설레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취향 차이니까. 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10억을 벌었더니 생긴 일. 10억을 벌었다면 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뭐 1억이라도 모았다면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은 10억을 벌 수 있고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은 100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숫자적인 건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니까 더 이상은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